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초전도체 모든 게 사기였다, 당장 도망가야 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거 지 초전도체 못 샀다고 또 생떼 부리는 거 봐라, 나쁜 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초전도체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오히려 이득을 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6일 전에 뭐 했어요? 서남이라는 종목 분명히 3,000원에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3,000원에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강프로의 월천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도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10,000원이 넘었어요. 약 3배에서 4배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개시켜드리고 회원분들이 수익을 받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초전도체라는 테마 덕분에 수혜를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를 욕할 이유는 없는데, 그럼에도 뭐예요? 분석을 하면 할수록 이게 지금 신규로 사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적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방송을 찍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방송 자꾸 문의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보면은 이 월천 프로젝트라 적혀있죠. 그래서 8월 1일자에 소개시켜드렸던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고 오늘자의 급등 25% 급등 나오면서 다들 수익 실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확인하세요. 회원 전용 동영상이라고 제가 주 2회씩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격 전략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면 되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어찌됐든 뭐예요? 저는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 중에 서남이라는 종목이 우연찮게 초전도체로 엮였고 회원분들에게 수익을 줬던 만큼 뭐다? 오히려 저는 수혜를 봤으면 봤지 이걸로 손해본 건 없는 사람임에도 초전도체는 지금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 오늘 애초에 뭐다? 개미가 2차전지 대신에 초전도체 탑승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거 개인들 지금 그냥 여기다 갖다 묶으려고 지금 또 이제 기사 내고 있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애초에 개인들이 초전도체에 달라붙긴 했지만 초전도체를 올리고 있는 건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물량으로 갑자기 이렇게 올리지도 못합니다. 애초에 올리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2차 전지주를 팔아서 초전도체에 간다?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오늘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이 뭐 때문에 상한가 갔어요? 리튬 때문에 상한가를 갔겠죠.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이 리튬 때문에 상한가를 갔던 만큼 2차 전지는 사실 아직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뉴스를 보자마자 오늘 왠지 초전도체 개인들이 꼬시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초전도체가 재밌는 게 최근 시장에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회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실험도 안 됐고요. 재현 실험도 안 됐고, 초전도체 논문 너무 급하게 낸 티가 나고, 아직까지 결과에 대한 이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없대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급락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뭐한다? 우리나라 초전도체 관련주만 뭐예요? 과거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봤던 김치 프리미엄 마냥 미친듯이 날아가고 있죠. 개인들에게 물량 넘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분석을 하면 할수록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 여러분들이 과거에 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주식을 했으면 다들 이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돈스코이오 사기 사건. 돈스코이오가 이제 물속에 잠겨있는 걸 발견했는데, 돈스코이오를 찾았는데 그 안에 이게 보물선이고 그 안에 150조 규모의 금괴가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150조 규모의 금괴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돈스코이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뭐겠어요? 기업 가치가 150조가 올라가는 겁니다. 현금 자산 150조 빡 찍혀버리는 거예요, 금괴로. 그럼 당연히 기업 가치가 몇십 배는 뻥튀기 되겠죠. 150조를 쥐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다. 그럼 주가는 150배는 더 올라가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돈스코이어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도 사기 사건이라고 하죠.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당연히 뭐예요? 해프닝으로 끝났을 거예요. 해프닝? 주식을 물린 사람, 손절친 사람한테 해프닝이 아니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과거에 제일제강이라는 그룹, 신일그룹의 제일제강이 엄청 급등했는데 이게 지금은 제이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1,000원에 있던 게 5,000원까지 다이렉트로 날렸어요. 그러면서 주가 바로 다이렉트 번지점프 하죠. 근데 이런 느낌이, 이런 냄새가 지금 어디서 느껴지냐? 바로 초전도체에서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초전도체라는 게 사람들이 오해해요. 초전도체, 갑자기 나온 거다. 이건 세계에 없던, 세상에 없던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만 따져보면요, 초전도체라는 거는요 어떤 느낌이냐, 과거에 이미, 자 보면 아시겠지만 저온공학의 시작, 초전도 현상 발견과 함께 저온에서의 초전도체는 이미 뭐예요? 발견이 됐습니다. 언제? 1911년도에. 그래서 마이너스 효과 발견 1933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측정률과 저항을 0 찾으면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종류의 물질이 초전도성을 가질 수 있음을 밝히면서 이때부터 뭐다? 이야기가 나왔고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뭐예요? 이게 초저온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뭐다?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뭘 하느냐? 이 초저온 말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듭니다. 어디서 만들어요? 엄청난 고기압이죠. 고기압. 그래서 영화 이게 10년 넘었나요? 어쨌든 뉴스인데, 영화 아바탁소 신비의 자원 상호 초전도 사상 첫 구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현합니까? 자, 연구팀은 지표에서 느끼는 기압의 약 260만 배 초고압 환경에서 뭐한다? 수소와 항탄소가 포함된 재료 물질을 다이아몬드 소재에 넣고 빛을 이용해 합성시키는 방법으로 영상 15도의 상온에서 초전도성을 지닌 물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초전도체라는 게 이미 뭐다? 이미 과거부터 물질은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뭐다?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었다. 단 전제 조건이 초저온이거나 초고기압, 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럼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걸 실생활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뭡니까? MRI 같은 경우도 뭐합니까? MRI 찍는 방식의 설정을 조정해 주실 쭉 나오는데, 이 MRI 같은 경우도 뭐다? 초전도체를 사용하게 되죠. 초전도체. 다만 문제는 뭐예요? 이 초저온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다? 극히 희귀한 액체 헬륨을 반드시 냉각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상은 지금까지 초전도체라는 거는 액체 헬륨을 통한 이 초저온을 유지만 시켜주면 얼마든지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뉴스를 터뜨리면서 진짜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기술이었던 거고, 다만 뭐예요? 다만 상온에서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요, 이건 사실 특별한 기술은 맞아요. 어떻게 특별한 기술이냐? 뭐가 이제 이 앞으로의 인류,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전기차 상용화가 앞당겨진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술들이 하나하나 더 빠르게 앞당겨질 거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방송에서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봤던 이 하이퍼루프 그런 것처럼, 이 사실 진짜 이번에 발견된 기술이 사실이다 하면 MRI 이거를 헬륨으로 냉각시킬 필요가 없죠? 그럼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낮아집니다. 자,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 기본적인 반도체 발열 그냥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열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죠. 이론상
송전 효율을 100% 가까이 낼 수 있어요. 완전한 100% 불가하대요. 그러면 이게 전력 시스템에 혁신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봤을 때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기존의 기술에서 더 혁신이 일어나서 상용화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이 초전도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뭔가 이런 어떠한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 뿐이지,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표현을 뭐라 해야 되지? 예를 들면은 이 갑작스럽게 어떠한 이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뻥튀기 된다?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다? 초전도체라는 기술이 특별하게 엄청나게 뭐다? 갑작스럽게 세상에 없던 기술은 아니었다. 없던 기술. 근데 사람들은 이거 없던 기술로 생각을 해요. 그게 첫 번째 오인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뭐예요? 이 지금 논문을 발표했잖아요. 그 논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고, 이걸 번역을 해봤습니다. 과정을.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영어를 못 읽어요. 내가 영어를 그럼 영어 교사가 되겠지. 그래서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다? 1911년도에 나오고 33년도에 나오고 이게 10년 전 뉴스인가 그런데 상온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많은 연구와 이 개발을 했을 거예요. 비용을 투자했고 몇백 년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의 과정이 굉장히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초전도체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뭐 이거 제가 뭐 전문적인 용어 모르니까 뭐 세라믹 도가니 넣고 뭐 하세요? 그냥 넣으세요. 넣고 뭐 하세요? 그냥 용광로에 가열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뭡니까? 두 번째 과정 가열했으면요, 이제 구리와 해가지고 구리와 납을 해가지고 성분 비율 혼합하세요. 혼합하세요. 그럼 세 번째 과정은 뭡니까? 그럼 세 번째 과정 그러면 나와요. 그런 혼합된 가루를 결정가에 담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이거 그냥 과정을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도 뭘 느껴야 되냐면요, 거의 초등학생 수준? 이 몇백 년을 연구해도 안 나오던 게 그냥 진짜 과정이 가열하세요, 혼합하세요, 그러면 끝! 마치 옛날에 개그 콘서트 그 코너 같죠? 이렇게 받아서 옆으로 끝!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 갑론을박 이거를 그대로 따라해봤더니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요,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과정이 너무 대충 던져놨기 때문에 이런 안 나온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최근에 나오잖아. 미 과학자에서도 뭐 한다고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가능성이 있대. 가능성이 있대.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로 알 수 있어. 씨 이거 맞네. 가능성 있네. 가능성 있네. 그럼 이거 사실인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고 하면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죠.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과 실제 재현 실험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과학을 저는 잘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얘네가 발표한 논문에는 그러한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뮬레이션대로 하면은 지금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이 재현과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차이는요, 완벽하게 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하나의 구조부터 해가지고 이 구성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이제 흑연 똑같은 뭐예요? 구조입니다. 탄소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흑연과 다이아몬드를 똑같은 물질로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이 초전도체라는 거는 뭐예요? 이 구리와 납이라는 아까 그 논문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처럼 이루어졌을 때는 100% 초전도체 성질을 보일 수 있다가 뭐예요? 이 과학자가 내놓은 결과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일치했을 때. 근데 지금 뭐예요? 이 논문대로 했을 때는, 이 논문대로 재현을 했을 때는 이 어떤 사람은 나왔다, 어떤 사람은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복불복. 너무 뭐다, 갑작스럽게 던져놓은 논문 같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뭐라고 해요? 뭔가 논문을 급하게 낸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만드는 거는 시뮬레이션과 실제 재현은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그렇기 때문에 논문만 가지고 시뮬레이션 했다? 그래서 이게 100% 나왔다 해서 이게 100% 결과가 나온다고 장담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논문을 급하게 낸 이유는 뭐겠어요? 너무 간단하죠. 주가 조작이란 걸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말로 주가를 해먹기 위한 갑작스런 논문 공개다 라고 생각 드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오늘 아까 얘기했던 사실 이거는 그냥 시초였어요. 제가 오늘 뉴스를 찾아보던 게 아까 이 뉴스 어디 갔니? 이거 개미가 갑자기 초전도체에 다 탑승한다고 하면서 뭔가 수급을 여기로 모으는 뉴스가 좀 나왔다 했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또 뭐가 나와? 상원 초전도체 개발 주장했던 퀀텀 에너지라는 기업에 뭐가 나온다? 홈페이지의 파트너사 무단도용 의혹이라잖아요. 여기 올라가 있는 파트너사들이 다 물음표. 우리가 언제? 봐봐요.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던 일부 기업들은 도용이다 밝히죠. 지금 홈페이지 폐쇄했다잖아요. 나는 여기랑 파트너인지 우리는 처음 알았네. 사실무근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다. 이게 어떤 회사인지.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 논문대로 시뮬레이션대로 100%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런 물질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과학자가 그렇게 밝혔는데 제가 이게 틀렸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뮬레이션과 실질적인 재현은 천지 차이고, 이 모든 과정이 보면요, 진짜 뉴스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논문을 너무 급하게 낸 것 같다. 진짜 너무 이거 봐요. 그냥 이걸 보세요. 그냥 번역만 해봐도 가열하세요. 그 다음에 혼합하세요. 그럼 끝. 몇백 년 동안 해도 안 나왔던 결과가 이 세 가지만에 짜잔. 너무 뭔가 수상쩍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완전히 세게 꽂아 버리는 거죠. 초전도체 개발 주장한 퀀텀 에너지가 홈페이지 파트너사 무단을 없잖아. 파트너사가 아닌데 파트너사래. 그럼 얘네는 지금 그냥 작업해먹으려고 그냥 지금 급하게 다 해놓고 이제는 터는 것만 남지 않았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늘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강태공도 지가 못 샀다고 샘나서 저런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많아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려가지고 100%, 200%, 1000% 이상 간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걸 굳이 해서 뭐 하겠습니까? 굳이.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고 방송 보시면 좋겠다. 마무리하면서 모두들 안녕.